저번 영상에서 우리는 투부를 만나봤어요.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고 싶어서 만든 존재고 준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명사, 형용사, 부사 일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주어와 목적어를 가질 수 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투부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하는 투부,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바로 투부에 쓰인 to 때문이에요. 투부의 to는 전치사 to는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모양이 똑같다 보니 전치사가 가지는 느낌적인 느낌을 투부의 to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치사 to가 가지는 느낌적인 느낌은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전치사 to는 뭐뭐 쪽으로라는 의미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향하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있어요. 투부는 전치사 to가 가진 의미를 가지지는 않지만 화살표 같은 이 느낌은 갖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이라고 하고 여기를 미래라고 생각해 볼까요? 투부는 to 때문에 약간 미래와 관련된 느낌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미래는 계획하고 준비하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바라고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확신할 순 없고 추측을 해요. 투부는 이렇게 미래와 관련된 키워드가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투부가 쓰인 문장을 같이 살펴볼게요. 그런데 문장을 살펴보는 이유는 투부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서 투부와 더 친해지기 위한 거죠? 혹시 낯선 단어와 낯선 구조가 나왔다고 좌절할 필요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미래에 우리는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냥 투부가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같이 보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 투부 to say가 왜 쓰였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do you have anything은 you have anything을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꾼 거죠. 너는 anything을 가지고 있니? 라는 말이에요. anything은 무엇이란 뜻을 가진 대명사로 오늘은 무엇이란 뜻을 가진 명사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갈게요. 투부 to say는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죠. 여기서는 무엇이란 뜻의 명사 anything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무엇인지 말하기 위해서 to say를 형용사처럼 쓰면 되겠죠? 그런데 투부에 어떤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말하는 보다 여기서는 말하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너 말하려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너 말할 거 있니? 이 말이죠. 투부의 to와 이 to는 달라요. 이 to는 전치사니까요. 왜? 투부의 to 뒤에는 동사의 원래 형태가 오고 전치사 to 뒤에는 명사가 오죠. to me는 나한테, 나에게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한테 말할 거 있어? 이건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 문장에선 투부가 어떻게 쓰였을까요? need는 필요로 하다,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you don't need는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무엇이 필요 없는지는 need의 목적어 자리에 써주면 되겠죠? 여기에 명사 me를 써주면 너는 내가 필요 없어 라는 문장인데 지금 살펴보는 문장에서는 to prove가 쓰였죠. prove는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to prove는 need의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처럼 해석할 거예요. 너는 입증하는 것이 필요 없어. 여기서 it은 투부의 목적어예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참고로 동사 need는 투부와 잘 어울리는 동사예요. 왜일까요? 필요하다는 건 지금 없으니까 앞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적인 느낌을 갖는 투부와 잘 어울려요. 투부 to go를 넣으면 너는 가는 것이 필요 없어 라는 말이니까 갈 필요 없다는 문장이 되고 to say를 넣으면 말할 필요가 없다는 문장이 되고 이렇게 쓰면 나는 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야 된다는 문장이 됩니다. 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want도 need처럼 지금 없으니까 앞으로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부와 느낌이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장도 살펴볼게요. wanted는 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want의 과거형으로 원했다라는 의미예요. 뭘 원했냐면 to have, want의 목적어로 to부가 왔죠? 가지는 것을 정말 원했다는 문장인데 a baby, to have의 목적어가 있죠. 우리는 정말 아이를 가지는 것을 원했어요 라는 문장인 거예요. want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도 올 수 있고 명사처럼 쓸 수 있는 to부도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또 I want to go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그런데 영어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요. want to를 원어로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원어는 want와 to가 합쳐진 형태죠. want와 to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어로 줄이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want는 주어가 she여서 want가 아니라 wants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원어로 줄여서 말할 수 있겠죠. want to니까. 여기선 투부 to talk가 어떻게 쓰였는지 볼까요?
You are ready to talk을 물어보는 문장으로 만든 거죠. ready는 준비된 이라는 형용사인데 어떤 준비가 된 건지 to to talk가 형용사 ready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to는 형용사에게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to가 가진 느낌 때문에 말하는 준비가 아니라 말할 준비로 해석하는 게 더 어울리겠죠? 여기서 to meet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came은 동사 come의 과거형이에요.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가 왜 왔는지 이유에 대한 부차적인 정보를 to가 제공해주고 있어요. 동사 meet은 만나다라는 의미니까 그녀는 만나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누굴? to만의 목적어가 있어서 그녀는 나를 만나러 왔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선 to가 어떻게 쓰였을까요? 먼저 forget은 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forget의 과거형으로 잊었다라는 뜻이에요. 뭘 잊었는지 to가 말해주죠. to를 명사처럼 쓴 거예요. 명사처럼 쓰니까 말하는 것을 잊었다가 되어야 하는데 무언가를 까먹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까먹을 수 있고 이렇게 이미 한 일을 잊을 수도 있죠. 그런데 to에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forget이랑 어울릴 때는 뭐뭐 할 것을 잊었다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여기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가까운 미래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 문장은 말해야 하는 걸 잊었다고 해석해요. 자, to 뒤에 너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너를 말해야 하는 걸 잊은 게 아니에요. something은 대명사로 어떤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것, 무엇이란 뜻을 가진 명사구나 이렇게만 알고 넘어갈게요. 어떤 것을 말해야 했는데 그걸 잊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to 뒤에 너가 왔을까요? to tell은 동사 tell일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죠. 그런데 동사 tell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바로 써달라고 떼쓰는 스타일. 보통 동사 뒤에는 무엇을 누구를 해당하는 목적어가 바로 오는데 tell은 무엇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곧바로 동사 뒤에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o tell 뒤에도 누구에게가 곧바로 나온 거예요. 동사 중에 이런 동사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건 미래에 우리가 하고 있겠죠. 지금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to do는 또 어떻게 쓰였을까요? what은 무엇이란 뜻을 가진 명사예요. 너는 무엇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이 어떤 무엇인지를 to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to가 가진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하는 보다 앞으로 해야 하는 무엇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미드를 보면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I don't know you 라고 하면 난 너를 몰라 이 말이고 I don't know what 이렇게 말하면 난 무엇을 몰라 이 말이죠. 그런데 to가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동사 agree는 동의 합의하다라는 뜻이고 agreed는 agree의 과거형이에요. 뭘 합의했냐면요. to in to work, 일하는 것을 합의한 거예요. together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을 합의했다라는 말인데 to가 가진 미래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겠죠. agree도 to와 잘 어울리는 동사 중 하나예요. 자, 무언가를 합의하는 건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자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느낌을 갖는 to와 잘 어울리는 거예요.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decide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역시 to와 잘 어울리겠죠?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볼까요? decided는 decide의 과거형이에요. 자, 결정했는데 뭘 결정했냐면 to quit을 결정했어요. quit은 그만두다라는 뜻이니까 그만두는 것을 결정했다는 건데 to의 느낌 때문에 그만두기로 결정했다가 되겠죠. 그만두지 않기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to를 부정하고 싶다면 to 앞에 not을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요. 가지 않기로면 to quit을 to go로 바꿔주면 되겠죠. 기사의 헤드라인은 보통 짧게 쓰죠. 그래서 이건 문장은 아니에요. 주어와 서술어가 없으니까요. 문장은 아니지만 to가 쓰였으니 한번 살펴볼게요. places는 place의 복수형, 그러니까 2개 이상일 때 쓰는 형태예요. 여기서는 장소들, 곳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요. 명사는 형용사가 설명하죠. 숫자는 주로 형용사로 명사를 설명해요. 50개의 장소들이고 아름다운이란 뜻의 형용사 beautiful도 있으니까 50개의 아름다운 장소들이겠죠. 그런데 명사는 to로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to는 형용사 일을 하기도 하니까. visit은 방문하다인데 to의 느낌을 살려서 방문해야 할, 여기선 가봐야 할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죠? in Korea가 있으니까 한국에서란 의미가 더해져서 한국에서 가봐야 할 50개의 아름다운 장소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렇게 투부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문장에서 투부가 나온다면 반갑게 아는 척 해주세요. 우리는 투부가 가진 미래적인 느낌 덕분에 뭐뭐 하는 걸 있다라는 표현을 이젠 말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럼 뭐뭐 했던 걸 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리고 주어 자리에도 투부가 올 수 있는데 왜 그런 문장은 다루지 않았을까요? 또 전치사 뒤에는 투부 말고 누가 올 수 있을까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게 될 투부 친구 동명이가 말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